수상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수상 오토바이 식으로 해가지고 옆에다가 저게 윙을 달아 놓는데 물살이나 공기살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겹. 다섯 겹 정도로 하면은 그거 위로 뛰어 올리면서 물살이나 공기가 이렇게 그쪽을 파고들면서 위로 뛰어드는 양력을 만들어내는, 추력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비행체 같은데 드론 또는 공기부양정 또는 또 배, 자동차, 열차 모든 형태의 움직이는 것에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다음에 KGGB 같은 이렇게 키트 달아 갖고 움직이는데도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구조를 옆에 키트에다가 달아 놓거나 거기다 키트 자체에다 보조 날개를 어떤 형식으로든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그 키트 자체 이렇게 일자로 딱 날개 하나잖아요. 보조 날개를 조금이라도 면 양력과 추력이 생깁니다. 그거를 제가 프로펠러, 선풍기 프로펠러기와 모든 프로펠러기에도 이런 조그만 형태라도 일체화된 구조로 오래 써도 내구성에 이상이 없도록 보조 날개를 달아주면 엄청 빠르게 추력도 향상되고 항속거리가 늘어난다고. 주행거리도 늘어납니다. 자동차 같은데도 달아놔도 돼요. 자동차 같은데 뭐 얼마나 달아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윙을 달아놓으면 보조날개를 달아놓거나 그러면 드론 같은데도 고목보트나 이렇게 보트 같은 연료대에 비해서 자연적인 바람의 흐름이 이렇게 윙을 조금이라도 달아주면 위로 띄워주는 양력과 뒤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공기 흐름이 뒤로 딱 빠지기 때문에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종 인위적으로 계곡바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좁은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나팔관식으로 해가지고 원통형 갖고 바람이 그걸 통과해서 추진 구조를 만드는 경우, 전기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게 통로 구조를 그렇게 바람 인위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 나팔관식으로 피토감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팔관식으로 만들어줘.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거를 자연적으로 공기 흐름이 빠지면서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전기를 하지 않고 키트 종류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각종 재래식 폭탄 같은 것들도 이런 조그만 날개라도 달아 놓으면 고공에너지로 이렇게 쐈을 때 엄청나게 항속거리가 길어지고, 일반 재래식 폭탄은 전부 다 키트를 비싸게 KGCB처럼 1억 원 이렇게 안 해도 조그만 날개라도 달아두면 항속거리가 먼 거리에서 투사할 수 있어서 비행체의 어떤 안전성, 생존성이 증가하게 되고, 먼 거리에서도 마치 유도탄, 컴퓨터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표적거리 거리 이렇게 투하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약간 엉성할 정도로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적은 비용으로 날개를 만들어도 멀리 간다는 거죠. 아니면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비싼 날개 달아 이게 아니고 아주 조잡한 날개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라도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것을 조잡한 날개라도 달아놓자라는 거죠. 모든 종류의 재래식 폭탄에 THGB처럼 이렇게 비싼 키트를 달아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조잡한 것이라도 작은 날개라도 다 달아놔라. 그럼 항속거리가 멀리 길어서 훨씬 재래식 폭탄을 미사일처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더해서 KGGB 프로펠러, 이만한 형태의 선풍기도 있어요. 프로펠러가 그렇게 비싼 형태를 달아놓지 않아도 고공에너지로 인해서 거기는 이렇게 양력이라는 게, 바람으로 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항속거리가 이런 조그만 날개 구조를 프로펠러 구조를 달아주면 엄청 멀리 갑니다. 그것도 제 방식의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서로 굵기가 틀린 모타로 돌려주면 같은 전기 에너지에 비해서 파워풀하게 돌아가는, 여기다가 프로펠러 한 개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프로펠러를 다는 구조, 옆으로 프로펠러 다는 구조 보셨어요? 별로 없죠. 이렇게 회전축에 여러 개를 대중서 형태로 달아놓으면 더 강한 추진에 이런 조금만 이런 선풍기 형태라도, 조금만 이만한 선풍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윈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선풍기를 이만한 형태로 만들어서 공기 입력을 할 때도 다 출고 여러 개의 통로를 통해서 흡수를 하고 내보냈다 여러 개의 통로를 통해 내보낸다. 안에 프로펠러가 2개 있는 형태가 있어. 뭐 여러 개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만한 형태다고 크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기를 만들어내는 선풍기 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 흐름을 통제하는 선풍기 이런 식으로 내뿜는 선풍기를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프로펠러고요. 좀 평면이라서 좀 허접합니다만은. 그다음에 히터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네모난 히터기인데 안에 가열선들이 있고요. 뭐 이런 형식으로 땡땡이 방식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배치해가지고 서로 크기가 틀린 것을 배치하거나 굵기가 틀린 배치하면 그 열도 증폭됩니다. 그래서 가열을 해갖고 공기를 가열해서 이런 선들이 있는 거죠. 또는 제 방식의 금속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 전기 인두기처럼 금속을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꽈배기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열 저항이 일어나서 같은 대비해서 같은 전기에 비해서 강한 열 발산 그로 인해서 공기를 데워줍니다. 그런 게가 여기 이 가열선들이 있는 거고 이거를 공기를 통과합니다. 이런 자만이 공기를 통과하는데 이런 가열선들 여기서 만약에 공기를 이렇게 여러 개의 입출 순행식이다 공냉식이다 온풍기다 아니면 냉풍기다 할 때도 저는 여러 개의 통로를 거친다고 얘기했죠. 다중 입출 여러 개의 통로를 통해서 바람을 빨아들이고 내뿜는다. 그리고 물살도 마찬가지 액상도 마찬가지다. 순행식 공냉식 같은 이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걸 빨아들여서 이거를 빠르게 통과해서 여기를 팬 환풍기 형태로 내보냅니다. 이만한 구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형태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만한 구조 해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걸로 그냥 움직이는 거죠. 휴대용으로 손날로 할 바에야 그냥 이렇게 휴대용으로 쭉 잠깐 째면 더 좋잖아요. 확실한 거. 제 방식은 같은 전기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배터리는 좀 더 많은 충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 째주면 훨씬 더 좋다고 해요. 휴대용 손난로보단 낫다. 이걸 대형 형태로 만들어도 된다. 간단한 구조로 이렇게 환풍기 형태로 팬을 이용하고 내보낸다. 또는 싸게 만드는 거는 환풍기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런 구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히터가 여기 이렇게 히터 가열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많이 배치하는 거예요. 크기별로 대중서 이렇게 여기 공기가 가열되면 그 통로가 이것을 팬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자연 흐름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엄청나게 공기를 회전을 시켜준다는 거죠. 대류 순환을 일으켜줍니다. 이런 방식의 히터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이제 비행기 날개 통로를 원통형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피토관처럼 만들어서 추진 구조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잠수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고온보트, 자동차, 열차, 드론, 비행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일단 뭐 물살을 세척하는 종류의 기술에도 세척기 같은 데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전기를 통하지 않고 자연 바람을 이용해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건 이렇게 뒤로 올려주는 양력과 비행체 무게가 있잖아요. 키트 같은 것도 무게가 있으니까 띄어 올려주면 그만큼 무게가 있으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공중에 쓰든 아니면 육지에 쓰든 그걸 띄어 올려주면 그래서 그만큼 자연 바람을 이용해 띄워주면 연료가 덜 든다는 거죠.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옆에 이렇게 이런 윙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형태 맥격 이게 평면 구조로서는 그런데 이런 형태 오래 써도 이 지장이 없어. 한 번 쓰고 키트 같은 건 버리잖아요. 부서지 이런 것을 5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밑에다가 5겹 정도. 10겹 만들었으니까 특허를 아니다. 외양을 좀 틀리게 만들었으니까 네 기술 구조를 침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아무렇게나 조금만 변경만 하면 되겠네. 구조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보존 알개 키트에 보존 알개를 달아주든가. 프로펠러에 선풍기 프로펠러에다 조그만 보존하기라도 달아주더라도 굉장히 강하다. 잠수함 프로펠러도 마찬가지 배.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제 방식이 드론이다, 비행체다. 옆에다가 이렇게 압축 공기를 만들어내는 방식, 환풍기 방식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아서, 그것이 대중소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사이즈의 프로펠러일 수도 있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이렇게 내뿜습니다. 이런 추진 구조,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안에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거 빨아들여서 환풍기처럼 내뿜어주는 이런 구조의 추진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전세계 없기 때문에 환풍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달아갖고 하면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잠수함 추진 구조에다 옆에다가 잠수함 옆에다 5개, 양쪽 옆에 5개 좀 엄청 빠르죠. 드론에다가 배치하고 비행체에다가 배치하고 자동차에다가 오토바이에다가 열차에다가 제가 열차를 이 방식으로 해갖고 고속 열차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압축 공기를 밑에다 싸고 그래서 0.5cm라도 레일을 띄우고 어떤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는 들어올 수 있게 위와 옆을 열어 놓으면서 압축 공기를 가지고 전면에 싸 가지고 공기 마찰을 없애준대. 뒤로 싸 가지고 추진 고지를 밑으로 싸 가지고 0.5초 정도 수직 이착륙을 이렇게 살짝 띄워서 움직이면 공기 마찰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프로펠러 옆에를 환풍기 방식이죠.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 뒤로 내뿜는 구조니까 하나의 최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라서 열차에다가 달아준다라는 개념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앞쪽에 달아놓을 수도 있고 뒤쪽에 달아놓을 수도 있고 위쪽에 달아놓고 아래쪽에 또 아래쪽에 매립형으로 만들어놨고 프로펠러 돌리면 수직 이착륙이 되는 거. 위에다가 또 달아놓고 수직 이착륙도 되지만 이건 그런 방식에 숨겨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양 옆에다 달아가지고 추진 구조를 강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추진 구조는 제 추진 구조. 이 방식을 키트에다 달아 놓는다는 거죠. KGBB 키트에다가 작은 프로펠러 공기를 빨아들여 내뿜는 환풍기 구조인데 여러 개의 축. 되게 아이디어 단순하지 않나요? 제 거는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모든 무기도 굉장히 싸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싸게 대량 생산, 비싼 무기를 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예산 낭비다. 싸게 대량으로 숫자 뛰기로 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드론 100만 대, 1000만 대, 1억 대 이런 식으로 간다. 곤충 로봇 100억 개, 곤충 로봇 100억 개 만들 그걸로 일시에 새벽에 공격하면 안에다가 우라늄 맥상, 우라늄 폭탄 달아가지고 우라늄 분말, 수소, 산소 캡슐 이렇게 폭탄 달아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씩 다 곤충 하나하나마다 붙어서 죽이면 1억 명도 죽일 수 있겠다. 순식간에 곤충 로봇 100억 개를 만든다. 이만한 곤충 로봇 거기다 독침이 됐든 아니면 뭐 우라늄 분말, 그다음에 수소, 산소 이런 식으로 숫자 뜨기로 간다는 드론도 이만한 공 모양으로 된 500만 원짜리나 1000만 원짜리 만들어갖고 1억 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갖고 공격을 하면 다른 국방 예산에 비해서는 엄청 저렴한 겁니다. 새벽에 급습하면 지금 단순한 구조로도 거기다 총알 300개 쌓고 쏘면 거기다가 장약에다가 산소 캡슐을 갖다 넣는 제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면 산소가 엄청나게 멀리 가죠. 우라늄 분말하고 수소, 산소 이렇게 캡슐을 넣어가지고 탄으로 만들어 놓으면 폭발력이 크죠. 산소 캡슐을 많이 넣으면 폭발력이 커서 고온에서도 우라늄 분말이 확실하게 타고 자탄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 발화점이 되는 이런 고폭탄 미니 폭탄들을 넣어가지고 자탄 하나하나마다 다 폭발을 시켜주면 강한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드론에다 탑재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 구조로 그냥 일반 총을 달아도 한 드론당 300발씩 탄화를 넣고 5명씩만 죽여도 그렇죠. 100만 대면 얼마입니까? 500만 군대를 하루아침에 새벽에 딱 출발해서 딱 없애버리는 이런 식으로 다른 무기에 대비해서 엄청 싸죠. 500만 대 만들어도 100만 대만 만들어도 그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1000만 원짜리 때 안 돼. 500만 원이면 될 때 대량 생산 그 정도 생산이면 어쨌든 간에 제 방식으로 이렇게 전기 구조를 통하지 않고 하는 것과 전기 구조를 통한 것 전기 구조를 통한 것은 작은 선풍기 이만한 선풍기도 만들어 놓으니 키트에다가 그렇죠. 저접한 형태라도 이런 선풍기 날개를 만들어 놔라. 뒤로 내뿜는 구조. 환풍기도 공기 빨아 뒤로 내뿜으니까 이런 하나의 축에 여러 개를 달아라. 그럼 뒤로 잠수함에도 쓸 수 있고
일반 고무보트, 공기부양정에도 쓸 수 있는 열차, 자동차, 비행체, 드론 옆으로 이렇게 내뿜는 이런 구조는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풀어야 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고속으로 내뿜어준다. 환풍기처럼. 그러면 항속거리가 엄청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전기를 좀 동반해야 되겠죠. 조잡한 형태라도 조그만 형태라도 이만한 형태라도 달아놓으면 아주 멀리 갑니다. 항속거리가. 간단한 장치로. 꼭 비싼 장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일반 폭탄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거 달아놓으면 선풍기처럼 일반 폭탄 키트를 갖다가 KGGB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딱 하고 제 방식의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그 워키토키 방식의 뭐 비행체다 그러면 워키토키 방식으로 조그만 촬영 카메라가 있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렇게 레이더 소재 안에 한 10개보다는 100개, 1000개 미니 안테나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 구조로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식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 방식으로 스마트폰 안에도 이렇게 그 영상 촬영이 그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광학렌즈 하세요. 광학렌즈 그 조잡한 방식이라도. 그러면 도움이 될 듯. 그러면 키트에다 재래식 키트에다가 재래식 폭탄에다 이런 그 KGB 같은 비싼 키트 아니게도 그렇게 달아놓으면 영상 장치에 달아놓으면 지금 드론도 그런 게 있잖아요. 드론도 이렇게 몇만 원 안 되던데 이게 영상 촬영하는 드론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몇만 원, 한 10만 원대 되던데 영상 촬영하는 드론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상 촬영 프로필 43,000원 합디다 옥션에서 그러니까 드론조차도 그래요. 영상 촬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촬영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프로펠러 달아가지고 프로펠러 뒤로 환풍기처럼 뒤로 내뿜는 프로펠러겠죠. 달아가지고 내뿜어주면 얼마나 들겠어요. 드론은 이런 재래식 폭탄. 그리고 하나 만드는데 솔직히 군납비리만 없으면 10몇만 원이 만들지 않나요? 휴대폰 들어가서 영상 촬영을 레이더 소자 하나의 레이더 소자 안에 수많은 안테나 구조가 들어갔네. 그래서 미니 촘촘이라도 몇 개 큰 거 몇 개 들어갈 바에 아주 작은 크기로 들어가서 그래서 영상 촬영을 그걸로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가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거기다 해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게다가 뭐 GPS가 됐든 관성 항법 장치가 됐든 목표 좌표를 잡아가지고 비행체에서 유도를 해주는 방식도 괜찮아요. 멀리서 서로 이렇게 신호를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로 수신을 하면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수신하는 거죠. 수신을 하면서 뭐 출력을 갖다가 전투기에서 좀 높여주면 되니까 키트를 정확히 목표물에 도착시킬 수 있다. 지금의 KGB 방식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장치를 아주 간단한 구조만 재래식 폭탄에 이 키트를 달아서 하고 나머지는 그렇죠 전파로 이렇게 그 전투기에서 유도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전파로 유도를 해줄 때 이런 재래식 키트를 하나만 유도를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제 방식의 어떤 무선 포트처럼 해가지고 수만 50대나 100대, 1000대 이런 또 드론을 이렇게 중앙 무선 통제 장치를 통해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의 여러 개의 묶음을 통해서 각 드론을 통제를 하면서 드론 하나에는 이제 비밀번호 인식 코드가 있어서 각각의 드론이 각각 개별적으로 통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전투기에 탑재를 하고 거기서 드론처럼 해서 폭탄을 내보낼 수 없느냐라는 겁니다. 있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지금의 KGG 방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모든 재래식 폭탄에다가 이걸 키트를 저렴하게라도 달아놓으면 뭐 드론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엔 드론 자살 폭탄, 드론을 이용해 갖고 그것을 비행체에서 통제를 해주거나 육지에서 그냥 무선 키트, 무선 조작 장치, 중앙 통제 장치는 무선을 두고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드론을 오마이로 채팅 방식 있잖아요.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드론에서 들어오는 영상 신호 같은 거를 사게 각 드론마다 1번부터 50번까지 영상 신호가 들어온다면 채팅 방식으로 노트북 봐가지고 탁탁탁 클릭하면 그 부분에 돌아다니면서 드론이 촬영한 것이 이쪽으로 전송이 된다는 거죠. 무선 전파로.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무선 포트를 제가 얘기했어요. 각 드론에서 들어오는 신호 또는 CCTV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또는 블랙박스나 현관 비디오폰 각수 이런 것들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이렇게 통제를 해준다. 아니면 스마트폰에 그 앱이 담겨져 있어갖고 각 스마트폰에서 촬영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방송국 촬영도 이제 틀려질지도 모르죠. 방송 촬영도 스마트폰으로 1번부터 50번까지 요원이 가서 각각 촬영을 하면 그 신호가 무선 포트 어느 정도 일정 거리에서 중계하는 곳이 있으면 더 좋겠죠. 또 중계 서비스 사업자가 있어갖고 인터넷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해도 되지만 인터넷 신호가 너무 느리고 독자적인 어떤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터넷 요원이 어떤 행사 요원에 들어왔는데 50군데에 들어오는 전파 무선 전파로 나한테 무선 포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무선 포트의 기기에 들어오고 서로 송시신을 이걸로 통해서 한다. 그럼 1번부터 50번까지 스마트폰 요원이 갖다가 앱을 탑재했다. 서로 전파를 송신할 수 있다.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가지 전파 2개나 3개, 5개 회사 마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을 통해서 서로 송수신한다. 그건 하나 그 중에 하나는 비밀 코드와 인식 코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론을 통제할 수 있다. 1번부터 50번까지 스마트폰 요원들이 들어가서 촬영한 것이 곧바로 이 중앙 통제 장치를 통해서 노트북 화면에 보여진다는 채팅 방식으로 이런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또 하드웨어를 만들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 유선 포트도 뭐 이렇게 DVD, CCTV DVD가 4개, 8개다.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이게 뭐냐, 이게. 더 늘리고 싶은데, 또 그러면 내가 DVD를 사고, 또 이거를 가지고, 또 모니터를 또, 이렇게 화면을 갖다가 또 그럼 2개로 또 하나 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뭐 이렇게 엉터리를 만들지라고. 그래서 CCTV를 있더라도 무선 포트다, 유선 포트다, 그러면 줄을, 이게 이렇게 컴퓨터처럼 이렇게 꼭 꼽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20개짜리, 30개짜리 만들 수 없느냐, 또는 50개, 100개짜리 공장 회사 같은 데는 100개 만들었고 열만 연결을 시켜주고 하나의 선이 통제해서 컴퓨터에 또 꼽기만 하면 수많은 들어오는 신을 프로그램 안에서 채팅처럼, 채팅 프로그램처럼 아니면 유튜브처럼 그 동영상을 관리를 한다. 1번부터 30번까지, 1번 40번까지 CCTV가 찍어주는 동영상을 채팅식으로 볼 수 없을까요? 저는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이런 형식으로 유선 포트, 이런 형식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줄을 하나로 통합해 줄 수 있는 유선 포트, 그 다음에 여러 개에서 무선 전파 하나로 통합해 줄 수 있는 무선 포트,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전쟁 무기에도 사용한다는 거죠.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요원, 방송국 스마트폰 요원이 어떤 축제 현장을 50군데 파견했다. 1번부터 50번까지 요원인데 스마트폰 전파를 통해서 이 무선 포트 통신이 된다. 그럼 거기서 전파가 뚜렷하다. 그러면 영상을 채팅처럼 관리를 하면서 50군데 영상을 갖다가 동시에 보고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을 군사 방식으로 하면 CCTV를 설치해 놓거나 스마트폰을 워키토키 방식으로 인터넷 그렇죠. 시장에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군 자체 내에서 스마트폰 형태로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는 통신기기를 못 만들까요? 워키토키 방식으로. 워키토키 있듯이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이런 전파 묶음을 2개든 3개든 하면은 신호를 다른 데와 차별화해서 하거나 시간대로 이렇게 주파수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스마트폰 형태의 워키토키 방식은 그렇죠. 주파수를 마음대로 10개 정도, 100개 정도 군에서 자유자재로 만들어 가지고 적이 들켰으면 다른 주파수로 바꾼다든지 시간대로 바꾼다든지 비상벨을 누르면 다른 주파수로 확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통신망을 추적할 수 없도록 감청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스마트폰인데 영상 촬영까지 되는 거예요. 영상 촬영까지 돼가지고 그 군 요원이 들어가서 그 영상 촬영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은 군 요원이 1번부터 50번까지 요원이 있다. 특정 지역을 정찰 나간다. 동시에 이 무선 포트를 통해서 신호가 들어온다. 무선 통제 장치를 통해 그거를 노트북에 딱 꼽는다. 모니터 화면에. 그러면 50군데에서 들어오는 적 정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미니 로봇들이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되고, 그러면 육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드론은 할 수 없을까요? 네, 드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드론을 무선 포트 장치를 육지에서 갖고 다닐 수도 있지만
저 항공모함 같은 데는 아니면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통제를 드론 띄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행체에서 이런 무선 포트를 가지고 꼭 비행체 자체에 장착이 안 됐더라도 무선 포트를 가지고 이게 드론 50대 파견해 가지고 사방 지역을 관찰하면서 또는 폭탄까지 퍼붓거나, 또는 드론 로봇이 자살 폭탄 드론 로봇이어서 그래서 직접 가서 박는 식으로, 이렇게 때려박는 식으로 할 수 없을까요? 이런 방식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회가 군사 무기를 만들 때도 반드시 저에게 기술료를 지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 예, 2개든 3개 먹든 5개 먹든 이것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수억 개의 전파 조합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고, 감청이 상대적으로 불가능은 없겠죠. 없겠으나 감청이 상대적으로 어떤 주파를 썼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진보를 따라서 할 수 있긴 있겠지만 수많은 전파의 조합이 뭔지를 알아야지 되지. 못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통신을 할 때 비밀번호를 통신해서 걔하고 나하고 하는데, 수신 송신을 갖다 내가 스팸 전화 와도 끊어버리면 그만, 그만이잖아요. 그럼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